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선관위 사무관 출신인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가 문재인 집권 이전에는 당일 선거 결과와 사전선거 결과가 비슷하다가 문재인 집권 후는 사전선거에 민주당 몰표가 쏟아지는 건 이상하지 않은가라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수천만 명이 참여하는 선거에서 한순간에 그런 코페르니쿠스적 투표 성향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면서 부정선거가 아니면 설명 불가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선거는 없애야 하는 게 맞다면서 사전선거는 조작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돼 있고 선거날을 임시공휴일로 하는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북 칠곡 출신으로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배명수 대표는 과거 선관위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을 토대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선관위 내부의 여러 구조적 문제점들을 폭로하고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왔습니다. 그는 최근 SNS 게시글을 통해 80여 년 전에 3.15 부정선거 이후 한국은 선거에 관한 한 선진민주주의 국가 반열에 있었다라면서 5.16 군사혁명 후 영남 일색인 군사정권 시절 지금보다 얼마나 부정선거하기가 쉬웠겠나.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선관위도 중요 포스트의 영남 일색, 법원도 검찰도 경찰도 끝발 있는 자리엔 영남 일색일 당시 얼마나 부정선거하기가 쉬웠겠나. 그러나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없었다. 막걸리, 고무신, 현금은 들어 살포되긴 했지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대표는 이어서 그랬던 선거가 문재인이 집권하고 완전 달라졌다. 선거 결과를 분석하면 문재인 이전과 문재인 이후는 국민의 투표 성향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사람의 진화론으로 말한다면 30만 년이 흘러야 생기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단 몇 년 만에 생긴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집권 이전에는 사전선거 결과와 당일 선거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나 문재인 집권 이후 사전선거 결과는 무조건 민주당이 2배로 많이 나온다. 당일 본선거에 아무리 국힘당 표가 많이 나와도 사전선거는 예외가 없이 66대 33으로 민주당이 이긴다. 이런 사전선거는 문재인이 얼마나 국민을 독려했는지 전체 투표수의 40%를 넘기며 당일 본선거를 추월하기 직전이다.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되기 직전인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전선거는 없애야 하는 게 맞다. 사전선거는 조작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돼 있고 선거날을 임시공휴일로 하는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문재인 집권 이전에는 당일 선거 결과와 사전선거 결과가 비슷하다가 문재인 집권 후는 사전선거에 민주당 몰표가 쏟아지는 건 이상하지 않는가. 어떻게 수천만 명이 참여하는 선거에서 그런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면서 부정선거 아니면 설명 불가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이 글과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서는 부정선거가 의혹 단계를 넘어 명확해지고 있다. 이쯤 되면 국민주권 침탈이란 이 중대한 범죄를 밝히는데 국힘당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힘당도 개혁 대상이다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내용은 선관위 공무원 출신, 구체적으로 선관위 사무관까지 지낸 뒤 민간으로 옮겨와서 현재 도시산업개발 대표를 맡고 있는 배명수 대표가 문재인 집권 이전과 문재인 집권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 투표 성향 변화가 코페르니쿠스적 변화, 도저히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변화를 보였다면서 4.15 총선에 관해서 강도 높게 의혹을 제기한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최근 감사원의 충격적인 선관위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한 국가의 공무원 조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추악한 범죄 조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색이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공무원들이 봉급을 받고 조직이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아나무인이고 썩어빠진 가족 족벌 회사처럼 운영될 수 있었는지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선관위 사무관 출신으로 선관위의 문제점이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때부터 선관위 내부의 구조적 왜곡을 폭로해 눈밝은 이들에게 주목받아온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가 이번에 온 세상에 드러난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경천동지할 정도인 선관위의 총체적 타락과 관련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고착화된 일반 국민은 잘 모르고 있는 선관위 인적 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권은 다른 것은 망쳐도 좋으니 선관위 하나는 똑바로 해놓고 퇴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김대중과 노무현을 거치며 선관위는 호남이 장악했다. 그 후 선관위는 이명박과 박근혜 때는 눈치만 보다가 문재인이 집권하면서 완전히 대한민국의 공적 1호가 되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어서 호남이 장악하기 전에 선관위는 아주 공명정대했다. 그래서 국민은 선관위가 지금도 그런 줄 안다면서 선관위는 1급만 20명이 넘는 가분수 집단이다. 1급이면 군에서는 중장급이고 경찰에서는 광역시도 경찰청장급이다. 이런 선관위는 9급으로 들어가도 4급은 따놓은 당상이다. 4급이면 부시장, 부구청장급이다. 이런 조직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선관위 간부 자녀가 길을 쓰고 선관위에 들어가려는 이유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배 대표가 지금 지적한 선관위의 지나치게 많은 고위직 문제는 그동안 건설TV를 통해서도 몇 차례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는 그야말로 공룡 괴물 조직입니다. 선관위에 지금 장관급 이상만 하더라도 가령 선관위원장은 거의 총리급에 가깝죠. 그 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을 제외하더라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그리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장관급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사무총장, 그 장관급, 이번에도 문제가 드러난 김세환 전 사무총장 또 박찬진 전 사무총장 두 사람 모두 행정고시 출신도 아닙니다. 선관위는 장관급, 차관급, 1급 이런 국가의 최고위직은 아주 자리가 많은데 다른 정부부처에 비해서 고시 출신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김세환이나 박찬진도 고시도 거치지 않았는데도 7급 또는 9급, 7급으로 들어왔는지 9급으로 들어왔는지도 정확하게 지금 확인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만은 그렇게 비고시 출신으로 들어와서 아주 초고속으로 승진해서 장관급까지 올라간 겁니다. 다른 정부 부처 같으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선관위에서는 아주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명수 대표가 또 하나 중요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김대중 정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선관위 인적 구성은 지역적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있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선관위의 호남 출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고 배명수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배명수 대표가 선관위를 떠난 지는 좀 됐지만 그 이후에도 과거 함께 근무했던 선관위 동료 혹은 선관위의 후배 부하들로부터 선관위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달라졌는지 배명수 대표는 우리 같은 외부 일반 국민보다는 훨씬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 대표는 그동안 저 선관위의 지나치게 높은 고위직들 또 지나치게 강한 권력 거기에 지역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지나치게 특정 지역에 편중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선관위가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마치 범죄 조직이 비슷하게 이렇게 변질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 대표는 그러면서
선관위를 그냥 방임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 간부 중 호남 비율을 조사해보라. 호남 독식구조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고인물은 썩고 감시받지 않는 조직은 부패한다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남은 임기 중에 선관위라도 똑바로 고치면 밥값은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힘이 검찰보다 세고 국회보다 센 곳이 선관위다. 검경과 국정원과 행안부 산하기관은 선관위와 업무상 연관돼 있고 선거 때는 선관위 지시를 받는다. 법원은 선관위와 조직 구성상 한몸이고 국회는 오히려 선관위의 감시 대상이다. 이러니 선관위에 칼을 빼들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그리고 무엇보다 선관위는 호남 카르텔이 확고해 좌파 언론뿐 아니라 우파 언론까지 두둔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다른 것은 망쳐도 좋으니 선관위 하나는 똑바로 해놓고 퇴진하길 바란다. 한국의 모든 호남 카르텔이 덤벼들겠지만 자유시민을 믿고 선관위 개혁에 나서주길 간청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도 선관위가 얼마나 타락한 조직인지를 보여주는 소식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수많은 불법 탈법 행위가 적발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계기로 지난해 시작된 두 번째 감사원 감사 때도 채용 비리 수법이 담긴 파일을 변조하고 문서를 파쇄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선관위가 소위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우면서 외부 감시를 거의 받지 않은 결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등의 비리가 벌어지면서 속이 골물 대로 골맞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중앙선관위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에 대해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습니다. 감사원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2022년 정기감사를 받으면서 승진심사 등에서 저지른 기관 차원의 잘못을 숨겼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구체적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2022년 정기감사에서 중앙선관위가 인력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인사 관련 자료 제출을 선관위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선관위의 직원 승진심사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승진심사가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감사원이 다른 기관을 감사할 때도 통상적으로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선관위는 자신들의 사전 점검 과정에서 5급 즉 사무관 승진심사 업무에 잘못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승진 대상이 되려면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교육 점수를 쌓아야 되는데 점수 산정이 잘못돼서 애당초 승진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선관위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관위는 감사원에 5급 승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다른 직급 승진 심사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이 여러 차례 자료 제출을 독촉했지만 선관위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2022년 감사에서는 문제를 적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이 같은 자료 은폐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면서 꼬투리가 잡혔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 공무원들의 업무용 PC를 포렌식해 봤더니 2022년 감사에 대비해서 5급 승진심사 자료를 숨기는 방안을 담은 선관위 내부 보고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A4 용지 한쪽짜리 보고서에는 교육 점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이 법령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선관위에는 그래도 되는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함께 감사원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도 적시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 얼마나 지금 황당합니까? 선관위 자기들끼리 그 문서 작성하면서 이따위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법령에 맞지 않은 일이 있지만은 선관위는 그래도 되는 재량이 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거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선관위 이자들은 자신들은 무슨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위에 있는 아주 별천지 특권 세계에 살고 있는 걸로 착각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내부에서 역시 같은 선관위 공무원 출신인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런 간부들한테만 잘 보이면 앞으로 자기들도 계속 그 길을 따라서 쭉쭉 승진해 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완전히 지금 사실상의 조폭과 비슷한 행태를 보인 겁니다. 명색이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한국의 공무원 조직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의 어느 공무원 조직에 지금 선관위 같은 이따위 썩어 빠지고 아주 타락하고 오만 방자한 조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원은 이 문제의 보고서가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었던 박찬진과 사무차장이었던 송봉섭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원은 박찬진과 송봉섭이 감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가 자료 제출 요구 대부분을 거부했기 때문에 비리가 더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의심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자료를 은폐한 2022년 감사에서는 또 선관위 공무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금품을 받거나 선거관리위원들이 법령에 근거도 없이 매달 200만 원의 수당을 받아온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선관위 직원 친인척이 특혜 채용됐는지를 확인하려고 각 지역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한 직원들의 인사기록 카드를 요구하자 지역 선관위들은 이들의 가족관계와 얼굴 사진 등을 펜으로 까맣게 칠해 가린 자료를 내놨다고 합니다. 또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전임자인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선관위 내에서 소위 세자라고 불린 아들의 인사비리 관련 증거를 없앤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세환은 선관위 재직 중 휴대폰과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받아 사용했으나 2022년 3월 퇴임하면서 이 휴대폰과 노트북 컴퓨터를 선관위에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최근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무단 반출한 휴대폰과 노트북을 확보해서 확인해 봤더니 모든 데이터를 지워 넣었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일단 선관위 물품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감사원은 일단은 횡령 혐의를 적용했지만은 김세환이 사실상 자기 아들 특혜 채용과 관련한 향후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들을 인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을 특혜 채용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선관위 직원들은 감사원의 감사가 임박하자 관련 문서 파일을 변조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외부 면접위원들에게 점수라는 비워둔 평가표를 받으라는 등 특혜 채용을 위한 요령이 담겨있는 문서 파일이었습니다. 이 박찬진의 딸은 광주광역시의 한 구청의 지방공무원으로 있다가 선관위에 특혜 채용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선관위 직원은 이 파일, 즉 외부 면접위원들에게 박찬진 딸의 면접과 관련해서는 점수라는 비워둔 평가표를 받으라, 이런 황당하기 짝이 없는 문서 파일을 열어서 다른 내용을 입력하고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은폐를 시도했는데 감사원이 다른 업무용 PC를 포렌식해서 원본 파일을 찾아내면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또 신우용 전 서울선관위 상임위원 자녀 특혜 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선관위 공무원도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서를 파쇄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선관위 자체 감찰에서는 면접위원들에게 신 전 위원 자녀의 가족관계를 삭제한 인사기록 카드를 제공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관위가 그때 무슨 자신들이 특별감찰을 통해서 전모를 밝히겠다 그랬더니만 큰 문제는 없었다, 이따위 식으로 그 당시 주장을 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관위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해왔는데 그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따위 선관위가 국가의 주권과 관련되는 선거관리를 해왔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들, 딸 온갖 부정 채용시키고 별짓을 다 한 인간들이
선거관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겠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입니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녀 특혜 채용 등 중대한 인사비리에 대해 관행이라면서 별것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거나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등 감사에 강하게 저항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지금 간이 배밖에 나온 인간들입니다. 한편 감사원의 이번 선관위 감사에서도 선거관리와 관련된 감사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선거관리 업무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선관위는 소위 자신들이 헌법상 독립기구임을 내세워서 끝까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서 결국 선거관리에 대한 감사는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관위 문제를 정말로 더 이상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선관위의 그 구조적 문제점, 거기에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선거관리의 공정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 검찰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선관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윤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런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대통령과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선관위의 전면적 해체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6.3 대선과 관련해 전직 선관위 공무원인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가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고 있는 신권 다발 형태의 빳빳한 사전선거 투표지 묶음 영상과 서로 붙어있는 투표지 영상 등을 거론하면서 이 동영상들이 조작된 게 아니라면 부정선거가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대선 감시를 위해 약 열흘간 한국을 방문했던 국제공정선거연합 산하 국제선거감시단은 조만간 미국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6.3 한국 대선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먼저 선관위 사무관 출신으로 그동안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온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서 부정선거 동영상을 보면 정상적인 사전선거 투표지는 롤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100장씩 모아놓으면 양 끝이 구부러져 있다. 그런데 동영상에 신권다발 같은 빳빳한 사전선거 투표지 묶음도 같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전선거 투표용지는 롤에서 뽑아낸다. 그 투표지를 100장씩 모아놓으면 절대로 신권다발 형태가 나올 수 없다. 인쇄한 투표지가 아니면 신권다발 형태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서로 붙어있는 투표지도 나오는데 인쇄한 투표지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붙어있는 투표지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이 동영상들이 조작한 게 아니라면 부정선거는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배 대표는 또 선거 전에 선관위는 투개표 절차 시연회를 했다. 선관위 사무총장과 선관위 실무자의 인상을 봤는데 이건 일반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었다. 뗐다 붙여도 흔적이 안 남는 봉인지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에게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정적이면 어떡하냐, 선관위를 믿어야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낯빛 하나 안 변하고 뻔뻔했다. 그 태도와 말씨와 얼굴빛이 일반 공무원의 것이 아니었다. 순진하고 약간은 겁먹은 일반 공무원의 태도와는 확연히 달랐다. 엄청난 반역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는 공무원 같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와 함께 언론에 보여주기 위해 그냥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정선거 규명측 변호사들은 불청객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짜증을 팍팍 내며 성실한 답변은 없이 빨리 진행하고 끝냈다. 이런 공무원은 다른 부서에서는 있을 수 없다. 정말 색다른 풍경이었다라면서 이번 대선에서 확보한 부정선거 동영상이
일파만파를 일으킬 것으로 본다. 너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동영상을 보고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또 별도의 글을 통해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까지 이재명 대 김문수 표차는 갤럽 여론조사 기준 약 10% 차이였다. 그러나 김문수는 상승 곡선을 타는 중이었고 이재명은 하향 곡선을 타는 중이었다. 거기다 깜깜이 기간 중 이재명에는 악재가 많이 나왔다. 따라서 이재명은 5% 빠지고 김문수는 5% 상승으로 누가 이기든 박빙의 승부가 정상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런데 김문수의 상승 곡선과 이재명의 하향 곡선을 무시하고 또 깜깜이 선거기간 이재명의 악재도 무시하고 마지막 여론조사 발표와 비슷한 표가 김문수와 이재명에게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비정상적이었다. 회송용 봉투 안에 이재명을 찍은 투표지가 발견된 것과 1년 번호가 연속적인 투표지 몇천 장에 똑같이 이재명이 찍힌 것과 있어서는 안 될 신권다발 투표지에 예외 없이 이재명만 찍힌 것 등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기성언론은 이 좋은 소재를 왜 뉴스로 안 만드나? 이게 더 수상하다. 조갑제는 발작하듯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조롱하고 협박한다. 이게 더 수상하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썩었나? 아니면 내가 음모론자인가? 설마 죽기 전에는 결판 나겠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6.3 대선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해서 약 열흘간 머무르면서 한국의 선거 관리를 감시했던 국제공정선거연합 선거감시단이 다음 주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한국에서 관찰한 6.3 대선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이번에 방한한 국제선거감시단은 모스탄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 또 존 밀서 미 국제선거공정성연맹 이사, 그랜트 뉴섬 미 안보정책센터 선임연구원, 브래들리 테이어 아이슬란드 대학교 정치학 교수, 이런 미국의 상당히 저명한 인사들입니다. 이들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수주의 성향의 인사들이어서 미국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선거감시단의 활동에 대해서 한국 사회 일각에서 이른바 미국의 극우 세력 우는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미국 내 위상은 결코 간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미국에 약 40년째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 언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진 커밍스도 미국에서 이른바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에서 주장하듯이 아무것도 아닌 미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에 가까운 미국의 보수주의 성향 지식인이나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 이재명 정권에 대한 정치적 승인을 주재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이 이번에 미국에서 개최할 기자회견에서 밝힐 내용은 며칠 있으면 아마 공개될 것입니다만은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들이 한국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발표했던 최종 성명서, 그러니까 6월 3일 대선 이후 이틀 뒤인 6월 5일에 공개했던 최종 성명서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공정선거연합 국제선거감시단의 최종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6월 3일 실시된 대한민국 조기 대통령 선거에 대해 국제공정선거연합
IA 산하 국제선거감시단 IEMT는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열흘에 걸쳐 중앙선관위의 협조나 공식 승인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 제한된 여건 하에서 기자회견 및 간담회 개최, 서울지역 사전투표소 방문, 선거 공정성을 주제로 한 청년주도 집회 및 영화 시사회 참석, 시민들의 선거 감시 활동 결과 청취, 국내외 언론 보도 분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번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감시단은 X, 구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또한 한국 및 미국의 언론 매체, 독립언론인, 그리고 에포크 타임스, 워싱턴 타임스, NTD 뉴스, 스티브 배넌의 워룸, 뉴스맥스 등 주요 국제뉴스 채널과 디지털 플랫폼,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활동 과정 및 결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극단적인 득표율 괴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이미 2020년, 2022년, 2024년 선거에서도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청년층은 사전투표, 고령층은 당일투표라는 통념이 유권자 분포의 비정상적 왜곡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됐으나 2020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실제 사전투표 참여자의 다수는 고령층이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 바 있다. 근본 선거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재현되었으며 그 통계적 일회성과 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감시단은 다수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선거 감시와 공정성 회복을 위한 자유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는 특정 연령층을 일률적으로 정치 성향이나 투표 방식에 따라 규정하려는 기존 프레임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감시단은 이번 선거 감시 활동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구조적, 기술적 결함과 현장 이상 징후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3차례에 걸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제 6.3 대선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핵심적인 개표 결과에 대한 견해와 우려를 밝히는 것으로 최종 성명서를 대신하고자 한다. 국제선거감시단은 이렇게 밝힌 뒤 먼저 가장 특이한 현상은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 간 극단적인 득표율 괴리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전체 투표율은 79.4%, 사전 투표율은 37.4%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일 투표율은 42.0%로서 사전 투표율에 비해 4.6% 많다. 제1후보 이재명은 당일 투표에서 37.96%를 득표했으나 사전 투표에서는 63.72%를 득표했다. 제2후보 김문수는 당일 투표에서 53.0%를 득표한 반면 사전 투표에서는 26.44%를 기록했다. 전체 득표율은 제1후보 49.42%, 제2후보 41.15%로 집계되었다. 즉 제2후보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당일 투표에서 15% 이상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 37% 이상 큰 격차로 져서 결과적으로 8.27%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일한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불과 며칠 사이로 진행된 두 투표에서 양측 간 득표율 격차가 최대 27.28%포인트에 이르는 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 현상이다. 다른 소수 후보와의 대비를 통해서도 이상 징후가 재확인된다. 제3후보 즉 이준석은 사전투표 8.83%, 당일투표 7.94%, 전체 8.34%를 득표했고 제4후보 권영국은 사전투표 0.96%, 당일투표 0.99%, 전체 0.98%를 득표했다. 두 후보 모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와 달리 제1후보와 제2후보 간에는 단기간 내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은 사전투표 집계와 개표 절차 전반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시스템과 개표 과정에 대해
즉각적이고 정밀한 기술 분석 및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선거감시단은 이어서 출구조사의 신뢰성 및 발표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선거일 당일 오후 8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3%, 이준석 후보가 7.7%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전체 득표율은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로 집계됐으며 당일 투표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37.96%, 김문수 53.0%, 이준석 7.94%였다. 즉 출구조사 수치는 실제 전체 득표율보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타났으며 실제 당일 투표 결과와 비교할 때는 격차가 더 심화된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개표 시작 직전에 발표하며 이는 실제 개표 이전에 유권자들의 인식과 반응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출구조사 결과는 가감없이 정직해야 하며 신뢰도가 공적으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출구조사는 법적으로 사전투표를 포함하지 않으며 당일 투표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이 출구조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계산하고 이를 반영해 전체 예상 득표율을 하나의 수치로 발표하는 방식은 혼란을 초래하고 출구조사의 정확성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출구조사는 반드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구분해 발표해야 하며 출구조사의 정확도는 전체 득표율이 아니라 당일 투표의 실제 득표율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방송사와 선관위는 출구조사의 조사 대상, 방식, 통계 처리 과정, 사전투표 전화 면접 포함 여부 등을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는 공적 신뢰 회복과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개선 조치이다. 선거감시단은 세 번째로 시민 제보 및 증거물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감시단은 여러 시민단체 및 현장 감시단체로부터 투표 영상, 사진, 이상 정황 자료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는 단순한 음모론이나 개별 사례로 치부하기에는 무게감 있는 증거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실제 투표자 수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선관위 발표 수치, 봉인지 훼손 및 촬영 방해, 신권 상태에 접히지 않은 투표지, 중복 투표와 위조 신분증 사용 가능성, CCTV 차단 및 참관 방해 사례 등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만약 이러한 사례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 행정착오나 국지적 실수가 아니라 선거관리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 또는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선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 선관위는 음모론으로 일축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즉각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절차를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 국제선거감시단은 네 번째로 시민들의 선거감시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감시단은 현장에서 다수 시민들로부터 감시 활동에 대한 절박한 요청과 제보를 청취했다. 이는 내부 고발이나 공식 절차를 통한 문제 제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절차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감시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법적 조치나 억압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한 시민의 선거 참여와 감시 활동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제도적으로 장려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국제선거감시단은 최종 성명서 마지막 부문에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깊이 존중하며 외부의 간섭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따른 선거 무결성 평가라는 순수한 목적 아래 감시활동을 수행했다. 깊은 의혹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은 책임있는 민주국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객관적 해명과 제도 개선 노력이 동반될 때에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국제공정선거연합 국제선거감시단은
수집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한국 및 미국 정부, 유엔 및 국제선거기구, 미국 의회, 주요 외신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감시단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제도의 신뢰회복을 위한 국제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국제공정선거연합 국제선거감시단, 모스탄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 존 밀서 미 국제선거공정성연맹 이사, 그랜튼 유섬 미 안보정책센터 선임연구원, 브래들리 테이어 박사 아이슬란드 대학교 정치학 교수, 이렇게 최종 성명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에 방한해서 선거감시 활동을 한 국제선거감시단에 대해서 대단한 게 아니다, 미 극우 세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자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방한한 이 4명은 미국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보수주의 성향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사들입니다. 이번에 이들이 한국 대선에서 관찰하고 곧 종합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미국 정부, 한국 정부 또 미의회, 유엔 이렇게 세계 각국의 그 내용을 모두 공개한다고 한 것은 한국의 선거관리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그만큼 의혹과 불신이 커져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냥 별것 아니다, 별것 아니다,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선거관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지금 의혹과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관찰과 함께 여러 가지 지금 한국 선거관리의 문제점과 관련된 부분을 철저하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개선 노력 없이 지금까지처럼 그냥 쉬쉬하고 덮고 별일 아니다,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할 경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갈수록 추락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관위 사무관 출신인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가 최근 상당수 한국인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대만 선거의 전면 수개표 방식과 관련해 대만의 선거 절차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이처럼 너무도 당연한 것이 한국에서는 실종된 지 오래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보다 정확한 것이 선거의 핵심이라면서 한국 선관위가 단순하고 쉬운 선거 절차를 놔두고 베베꼬아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이제 국민이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대만처럼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듯 개표하는 것과 중남미나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독재국가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속전속결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속임수가 없는 선거인지 그리고 어느 것이 축제 같은 선거인지 너무도 자명하다라면서 한국도 이제 선관위가 빼앗아간 국민의 축제를 되찾아야 할 때도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시절 선관위 중간 간부로 일하면서 그동안 선관위가 변질되고 타락해온 과정과 현재 선관위 내부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들을 잘 알고 이를 폭로해온 배명수 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만 선거에서 개표하는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다는 사람들이 많다. 나 역시 신선한 감동을 받았다. 오로지 수개표에 사전선거 없이 딱 하루 당일 투표에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해 어느 한 군데도 부정선거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걸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는 거다. 대만의 선거 절차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 한국에선 실종된 지 오래다. 선거의 투명성을 소중히 지키고 있는 대만 국민의 모습에 눈물이 났다는 거다. 전자개표를 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다. 그리고 중남미나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이나 독재국가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은 수개표를 한다.
대만은 한국 못지않은 인터넷 강국이다. 미국 등 서방 선진국 역시 마찬가지다. 편의성과 능률을 한국보다 더 따지는 나라들이다. 그럼에도 선거 절차는 사람 손으로 한다.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로 하는 것이다. 한국도 다음부터 법을 바꿔 이렇게 해야 한다. 신속보다 정확이 선거의 핵심이다. 한국 선관위가 단순하고 쉬운 선거 절차를 놔두고 베베꼬와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이제 국민이 알고 있다. 대만처럼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듯 개표하는 것과 중남미나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독재국가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속전속결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속임수가 없는 선거인지, 그리고 어느 것이 축제 같은 선거인지 너무도 자명하다. 한국도 이제 선관위가 빼앗아간 국민의 축제를 되찾아야 할 때도 됐다. 여러분, 배명수 대표가 마지막으로 밝힌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선관위가 빼앗아간 국민의 축제를 되찾아야 할 때도 됐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미 반중 성향의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접전 끝에 승리를 거머쥔 이유는 대만의 아날로그 방식 수개표를 통해서 선거의 무결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중국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이지용 계명대 인문국제대학 교수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제1회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한미연합 공명선거 포럼에서 하이브리드 국제정치 외교와 차이나 워페어라는 주제의 발표를 하면서 22대 총선이 열리는 4월 10일까지 우리나라도 부정선거 논란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중국 공산당 개입 원천 차단을 위해 전수수개표 등을 통한 선거 무결성을 선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교수는 몇 달 전 한국 내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던 책 초한전의 저자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당헌 당규상 전 세계를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소위 중화민족의 중화질서로 재편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을 제1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일전선부를 통해 세계를 중국의 영향력 하에 두는 공작을 지속해 왔다고 역설한 전문가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지난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도 놓여 있으며 부정선거 방지는 큰 맥락에서 친중 종속 영향력 아래에서 한국을 독립시키는 매우 중요한 길이라는 점을 역설해온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지용 교수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최근 큰 화제가 됐던 대만 선거 개표 방식을 상세히 소개한 뒤 중국의 선거 개입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투표 환경에서 대만인들이 중공의 침략에 대항해 자신들의 독립주권과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선거 시스템, 개표 상황 등등에서 현재 중공 개입 증거가 여러 차례 나왔다면서 좌와 우, 여와 야를 떠나서 우리도 최소한의 선거 무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상황을 6.25 한국전쟁 당시와 시점과 환경이 다를 뿐 기본적인 상황은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중공공산당 인민해방군이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에서 270만 병력을 동원해 자유대한민국과 미국과 싸웠다면서 양상만 달라졌을 뿐 중국은 현재도 한국을 제1친중 종속국가로 만들어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소위 중화민족의 중화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지정학적 야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중국은 한국과 대만 그리고 동진아와 남진아 해역을 확고하게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 1차적 목표에 한국이 있다면서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통일전선부 통전부는 통일전선 공작을 1992년 한중국교 수립 정상화와 함께 30년 넘게 지속해왔고 이에 따라 정치, 언론, 교육 대부분이 중국에 포섭되면서 우리 내부 분열이 깊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그 결과
한국은 80 내지 90%가 이미 친중 종속 국가화는 비극을 받아들여야 했는데 마지막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종전선언이었으며 평화협정이라는 미명으로 한미동맹을 끊으려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부정선거 발생 여지를 원천 차단할 것을 거듭 주문하면서 이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한국 자유세력이 끌어놓자 중국 통전부의 제1사명이 윤석열 정부 타도가 됐다면서 4.10 총선에서 중국과 북한이 선거 개입을 재차 시도할 것이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질 경우 조기래임 덕이 찾아올 것이고 우리 사회는 더욱 친중 종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명선거 포럼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영상을 통한 축사를 통해 앞서 있던 부정선거 논란 때마다 재검표를 하면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등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국민적 불신과 우려, 시민단체의 저항은 정말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어서 현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제21대 총선, 즉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번 공명선거 포럼을 통해 60년 감시 견제의 사각지대이며 고인물 썩은 물이 되어버린 선관위를 해체하자는 의견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명선거 포럼 참석자들은 유권자 사실 여부 확인 불가, 깜깜이 사전투표 폐지하라, 불법자행 선관위는 인쇄 말고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사용하라, 조작하는 전자개표 폐지하고 정정당당 수개표를 시행하라고 외쳤습니다. 공명선거 포럼은 또 비상시국 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하면서 수개표 전면 도입,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사전투표지 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등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를 향해 반국가 집단인 선관위의 범죄는 이미 드러난 바가 있지만 이는 그들이 그동안 저지른 범죄 행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목전으로 다가온 4.10 총선이 만약 부정선거로 얼룩진다면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고 4.19와 같은 국민 저항권의 행사로 이어져 엄청난 국가적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선관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4.10 총선에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중앙선관위 공무원 출신으로 그동안 복마전 선관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온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가 한국 언론의 행태를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그는 언론이라는 힘을 이용해 권력자와 사바사바하고 밀당하는 게 지금 한국의 기성언론이라면서 국민의 편에 서서 보도하는 메이저 언론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KBS 대구 총국장과 이사를 지낸 권혁부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부위원장은 최근 TV조선이 전한길과 이준석의 부정선거 토론을 중계하겠다고 했다가 돌연 철회한 것과 관련해 조선일보는 양아치 언론으로 국민적 퇴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소식들과 함께 아동사진 박제로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결정을 받은 배현진과 관련해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조국이 울고 갈 내로남불 남매가 나타났다면서 배현진과 한동훈을 함께 꼬집은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명수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진정한 언론이라면 국민의 편에서 글을 쓰고 방송을 해야 한다. 그런데 조중동과 지상파 방송 등 메이저 언론은 아무리 봐도 국민 편이 아니다. 그것도 우파 시민에게는 더욱 그렇다. 한국의 메이저 언론은 자유시민과 무슨 원수가 졌는지 자유시민이 하는 건 뭐든 보는 시선이 곱지 않고 좌파들이 하는 건 뭐든 보는 시선이 따뜻하다. 좌파가 10,000명 모이면 10만 명이 모였다고 보도해주고 우파가 10만 명 모이면 10,000명 모였다고 보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부정선거 문제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자유시민이 수년간을 춥거나 덥거나 길거리에서 부정선거를 외치면 그 대단한 신문지상이나 전파를 조금 할애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심보인지 1cm의 지면이나 분초의 시간도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할애하지 않는다라면서 왜 이러는 것일까? 그것은 이들이 국민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권력자의 편이고 기득권의 편이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군사독재 시대 때 언론은 용기가 있었다. 그때는 널수구레한 기자들이 자유와 민주를 외치는 시민들의 편에서 일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같이 싸워주었다. 그러나 지금 기성언론을 보라. 꽁지머리 여성 기자들이 정치인을 연예인 쫓아가듯 우르르 몰려다니는 꼴볼견을 보여주지 않는가? 일반인보다 더 내용을 모르고 글을 쓰재끼고 있지 않는가? 부정선거라고 국민 절반이 의심하고 있다면 언론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사전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전자개표 무엇이 문제인가? 부정선거 논란 대해부 등 특집 기사를 계속 내야 하는 게 아닌가? 기성언론, 메이저 언론이 국민의 편이라면 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언론이라는 힘을 이용해 권력자와 사바사바하고 밀당하는 게 지금 한국의 기성언론이다. 이런 언론 환경에서 일하는 꽁지머리 여기자들이 무슨 기사를 제대로 쓸 수 있겠나? 국민의 편에 서서 보도하는 메이저 언론은 하나도 없다고 보면 확실하다. 기성언론에 기대를 안 해야 심정 상할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중앙선관위 공무원 출신인 배명수 대표의 지적들 참으로 통렬한 지적입니다. 지금 이런 예리한 지적 앞에서 과연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한국 언론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소위 그동안 메이저 언론, 주요 언론이라고 말했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소위 조중동과 그 계열 종편인 TV조선, 채널A, JTBC의 행태를 보면 정말 한국 언론은 지금 망가져도 완전히 망가졌다. 이런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론인 출신인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 KBS 대구 총국장과 KBS 이사도 지낸 원로 언론인이죠. 권혁부 전 부위원장은 최근 전한길 이준석 TV토론 철회 문제와 관련해서 당초 이 토론을 방송하겠다고 밝혔다가 돌연 철회한 TV조선, 조선일보 계열 TV조선 행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조선일보 그룹을 아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양아치 언론으로 국민적 퇴출에 직면할 것이다. 조선일보가 대주주인 TV조선은 이준석과 전한길의 부정선거 토론 방송을 철회했다. 토론 방송을 편성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은 부정선거 주장과 음모론의 끊임없는 대치와 대립을 공론회장으로 이끌어내 더 이상의 대립 여론을 끊어내자는 언론의 순기능이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이어서 그런데 왜 이 방침을 접어 거두었을까? 표면적 이유는 방송 심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비굴한 양아치적 처세의 다름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굴복한 결과로 보이지 않는가? 언론, 특히 방송이 특단의 힘에 타협하는 현실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소명을 포기한 자살의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선거는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가 스스로 검증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는 자백으로 보인다. 나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도둑놈이 아니라고 증명해 보일 방법이 있는데도 내가 증명해 보이지 않고 나는 도둑놈이 아니다라고만 되풀이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선관위는 선거에 사용한 전산서버를 왜 까지 않는가? 이게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는 명징한 증거가 아닌가? TV조선의 부정선거 토론 방송 결정 철회는 국민적 분노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유튜브 단체가 나서라. 이것도 막힌다면 그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TV조선이 왜 이 토론을 방송하겠다고 했다가 돌연 철회했을까요?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겠죠. 자기들은 자체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이런데 대략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초 이걸 중계하겠다고 한 이유는 상당히 시청률이 나올 것 같으니까 소위 TV조선에 상업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중계한다고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다가오면서 이런저런 사정들을 보니까 이걸 중계했다가는 소위 선거부정 의혹 이 문제가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선거관리가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언론이 이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던 상당수 일반 국민들도 이거 지금 한국의 선거관리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으니까 돌연 취소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과연 조선일보, TV조선이 독자적으로 그 결정을 했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불거지고 더 확산되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외부 세력의 입김이 작용했을까? 뭐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그 둘 다가 다 작용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배현진에 대한 징계와 징계 후 배현진 기자회견에 한동훈이 나타난 것과 관련해서 김성애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조국이 울고 갈 내로남불 남매가 나타났다면서 이 한동훈에 대해서 자기 딸 조롱거래는 아동학대로 고소 고발하더니 배현진 징계는 정치 탄압이고 숙청이라고 라면서 질타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애 비서관은 진짜 내로남불 남매가 등장했다. 어제 배현진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징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에 한동훈이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배현진 징계가 친한계라는 정적을 숙청하는 공산당식 징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그런데 이들은 배현진의 징계 사유에는 한사코 말을 아꼈다.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왜냐하면 배현진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운 줄 아는 것이다. 징계 사유가 배현진 의원이 아동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서 내걸어 악플을 유도한 아동학대 사유였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런데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분개하고 기자를 고소고발했던 것이 한동훈이었다. 즉 한동훈은 자신의 딸의 MIT 입학 스펙 조작 논란을 다룬 신문기사를 문제 삼으며 미성년자 사진을 게재해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도록 한 것은 아동학대 행위라며 기자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또 배현진 의원은 개인정보를 무단공개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에 대해 징역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사이버 괴롭힘 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었다. 이는 본인이 서울시에 근무하는 모 유부남과 손을 깍지 끼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애 전 비서관은 이처럼 유출된 자신의 동영상이나 딸의 사진에 달린 악플에는 진심인 배현진 한동훈이 다른 사람의 손녀 사진을 무단 캡처해서 무수한 악플이 달리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한 아동학대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정치 탄압, 공산당식 숙청을 거론하는 것이 어이없다면서 이는 조국을 압수수색하며 미성년자 일기장까지 압수색을 벌였던 한동훈의 내로남불이고 배현진의 내로남불이다. 송파남매가 아니라 진짜 내로남불 남매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질타했습니다. 참 여러분 배현진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참 보면 볼수록 참 아주 특이한 독특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현진 같은 경우도 처음 이 MBC에서 나와서 뭐 정치판 들어오고 이럴 때만 해도 이미지가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이미지가 바닥을 치는 그런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